안녕하세요. Public Health is Everywhere 채널의 환경보건학 박사 전상일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쌓은 환경보건학 전문 지식을 생활 속 이야기로 풀어나가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염병 시대에서 살아남기. 최근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지구촌이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인류가 암을 비롯해 웬만한 질병들을 극복할 줄 알았는데 기대와 반대로 인플루엔자, 에볼라,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바이러스의 공격에 연이어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변신의 귀재인 바이러스가 앞으로 새로운 무기로 또다시 공격해 올 게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질병, 특히 인류의 영원한 적인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생존 전략을 짜야 할지 걱정입니다. 오늘은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감염병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체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감염병은 사람 사이에 전파되는 전염병과 사람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비전염병으로 구분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 감염증은 사람 간 전파되므로 전염병에 속하고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말라리아나 뇌염은 사람 간 전파되지 않으므로 비전염병입니다. 즉, 모든 감염병이 전염병은 아닙니다. 인간을 감염시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매우 다양한데 빅2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을 알면 과도한 공포에서 벗어나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바이러스 감염증은 전염병이므로 사람 만날 때 조심해야 하지만 뇌염은 비전염병이므로 뇌염 걸린 사람과 만나는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테리아는 인간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병원성 박테리아는 흔치 않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크기를 비교하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둘 다 맨눈으로는 볼 수 없고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을 만큼 작은데 박테리아는 기린에, 바이러스는 물고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생존 환경을 비교하면 박테리아는 사람 몸속은 물론이고 몸 밖 외부 환경에서도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바이러스는 사람, 동물, 식물 등 숙주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와 달리 숙주 밖 외부 환경으로 나오면 얼마 살지 못합니다. 특히 고온과 습기에 약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숙주 밖으로 나와 외부 환경에서 살아있을 때, 즉 사물의 표면이나 사람의 손에서 살아있을 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도 차이가 큽니다. 박테리아의 90% 이상은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바이러스의 90% 이상은 인간에게 크고 작은 질병을 일으키는 해로운 존재입니다. 몸 안으로 들어오면 세력을 빠르게 늘려나가고 숙주의 면역력이 낮으면 세포들을 변형시키고 파괴하여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감염병 시대의 생존 전략. 감염원 노출을 무조건 피하세요. 당연한 얘기지만 우선적으로 타인의 타액, 침방울, 콧물, 눈물 등과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대변과 소변에서도 검출된다고 하는데 감염자의 침방울처럼 확실한 감염력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조심해야겠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습관을 하루속히 버리세요.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다가 전염병에 걸리는 경우가 감염자의 침방울에 직접 노출되어 걸리는 경우보다 많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얼굴은 눈, 코, 입을 말합니다. 눈, 코, 입은 바이러스가 신체 내부로 침입할 수 있는 통로이고 일반 피부보다 약한 점막으로 되어 있어 바이러스가 뚫고 들어가기 쉽습니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하루에 수십, 수백 번 얼굴을 만진다고 합니다.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얼굴을 만져야 한다면 그나마 손등으로 만지는 게 덜 위험합니다. 손등은 손바닥보다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가능성이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에도 손가락 앞보다 주먹진 손등으로 누르면 손바닥에 바이러스가 묻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환기가 안 되는 실내에서 여러 명이 장시간 머무르지 마세요. 환기가 잘 안 되는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모여 음식을 먹으며 대화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침방울이 직접 눈, 코, 입에 닿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입자로 변하여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멀리 떨어진 사람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기가 안 되는 실내 공간에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면 바이러스가 더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실내에서는 창문을 열고 창문이 없으면 출입문이라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몇 시간마다 창이나 문을 열어야 한다, 이런 말은 의미 없습니다. 언제 감염될지 모르므로 가능한 한 자주 오래 열어두는 게 최선입니다. 전염병 유행 시기에는 함께보다 각자가 안전합니다. 수건을 함께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하나의 음식을 나누어 먹는 행위, 어묵 먹을 때 하나의 간장 종지에 담긴 간장을 여러 명이 찍어 먹는 행위, 그리고 술잔을 돌리거나 음료수를 함께 마시는 행위 모두 중지해야 합니다. 적어도 전염병 유행 시기에는 말이죠. 식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는 식구와 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볼펜 등 물건이나 도구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코털은 기르고 수염은 자르세요. 코털은 외부에서 코로 들어오는 미세먼지, 꽃가루,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전염병 유행 시기에는 코털을 기르면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코 밖으로 삐져나온 것들은 잘라야겠죠. 반면에 콧수염과 턱수염이 길면 마스크가 얼굴에 밀착하는 것을 방해하여 미세먼지나 바이러스가 입과 코로 들어온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자르는 게 유리합니다. 개인용 보호구를 적극 활용하세요. 감염자의 침방울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마스크를 올바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직포 마스크가 면 소재 마스크보다 침방울 차단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전염병 유행 시기에 콘택트 렌즈 착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렌즈를 끼면 눈이 가리워 손으로 눈을 비비기 쉽고 렌즈를 끼거나 뺄 때 손에 묻은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기 하면 흔히 입과 코를 생각하는데 사람의 안구 뒤쪽은 호흡기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눈도 매우 중요한 바이러스 감염 창구입니다. 이거 잘 모르는 분들 많은데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한편 안경은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안경을 쓰면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줄고 침방울이 눈에 닿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모두 사용하시는 분은 전염병 유행 시기에는 안경을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평소에 직업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접촉을 해야 하는 분들은 마스크와 함께 투명한 얼굴 가리개를 사용하면 침방울 차단 효과가 높아집니다. 단 마스크를 쓰지 않고 얼굴 가리개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작은 침방울들이 얼마든지 새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폐 사용을 자제하세요. 숙주에서 나온 바이러스들은 지폐에서 수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만약 지폐를 만질 때 침을 발랐다면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 유행 시기에는 지폐를 주고받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물론 바이러스가 플라스틱 신용카드 표면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폐나 신용카드를 만진 후에는 가급적 빨리 손을 씻고 손을 씻기 전에는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세요. 그리고 제안 하나 드리면 식당 등에서 결제 시에 지폐나 신용카드를 주고받는 대신 QR코드를 이용하면 접촉을 줄일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주변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재빨리 피하세요. 실내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향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재빨리 멀어지세요. 이때 숨을 참을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침방울이 대량으로 매우 빠르게 주변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오면 손이 아니라 반드시 팔뚝으로 가리고 하셔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했을 경우에도 팔뚝으로 가리면 침방울이 주변으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지키는 분들 꽤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스마트폰 보지 말고 지그시 눈을 감으세요. 여러 명이 탄 엘리베이터는 밀폐된 공간이라 에어로졸화된 침방울이 떠다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아니라 환경이 감염을 좌우합니다. 특히 옆 사람과 말을 하거나 전화하면 바이러스가 대량 유출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각자 조용히 침묵하고 눈 감으면 우리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식당 위생에 더욱 신경 써주세요. 요즘 식당들은 수저통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대량으로 미리 담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수저통에서 여러 개를 뭉텅이로 잡은 다음
남은 거는 수저통에 다시 놓습니다. 그리고 뒤에 온 손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앞사람이 집었다 내려놓은 수저를 다시 집어서 사용합니다. 만약 앞사람의 손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었다면 수저에도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고 뒷사람의 손에도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뒷사람이 이 상태에서 손을 씻지 않고 눈, 코, 입을 만진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 스테인리스 수저에서 약 7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대안은 테이블 위나 테이블 옆 서랍에 수저통을 치우고 수저를 열탕 소독기에 넣어두고 손님이 각자 자기 것을 꺼내오도록 하면 됩니다. 요즘 고객들은 자신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수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식당에서 손님이 입 닫고 코푼 휴지는 손님이 그 자리에서 휴지통에 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손님들이 식당에서 식사 중이나 후에 입 닫고 때로는 가래침 뱉고 코푼 휴지를 그대로 식탁 위에 두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종업원께서 그 휴지를 손으로 집어서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종업원의 손은 휴지에 있는 바이러스에 그대로 노출되고 다른 손님의 음식을 내오거나 카운터에서 계산을 할 때 신용카드를 주고받으면서 바이러스를 손님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떠난 손님의 식탁을 정리한 후 종업원이 매번 손을 씻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대안은 모든 식탁 근처에 휴지통을 두어 손님들이 자기가 코푼 휴지는 각자 그 자리에서 버리도록 하면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바이러스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버스처럼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입에서 나온 침방울이 수증기처럼 아주 미세한 입자, 즉 에어로졸화되어 날아가 2m 이상 멀리 떨어진 사람도 감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창문을 닫은 버스에 탔던 감염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하는 바람에 같은 버스에 탑승했던 승객 중 여러 명이 동일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버스에서는 창문을 조금 열어두는 게 좋고 택시에서도 창문을 열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변기 뚜껑 닫고 물을 내리세요. 뜻밖의 사례도 있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렸을 때 대변에서 나온 대장균이 변기에서 약 30cm 높이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90분이 지나서도 양이 확 줄기는 했지만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기 뚜껑을 닫았을 때는 공기 중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대변과 소변에서도 검출된다고 하니 대변이나 소변을 본 후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습관은 감염병 시대의 필수 에티켓이 되었습니다. 한편 염소계 소독제, 통상 락스라고 부르죠. 염소계 소독제를 변기 내부에 뿌리면 바이러스를 비롯한 다양한 병원체를 죽일 수 있으므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 연기는 폐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발암물질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전염병 유발 바이러스들은 대개 호흡기로 감염되고 폐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전염병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평소 폐가 건강해야 합니다. 폐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흡연이야 두말할 필요 없지만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 폐암에 걸리는 주요 환경 요인은 바로 음식 연기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음식 연기는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반드시 후드와 창문을 열고 하셔야 합니다. 겨울철에 실내 습도를 높이세요. 겨울철에 감기나 독감에 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습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습도가 높은 곳에서는 껍질이 흐물흐물해지고 활성이 떨어집니다. 겨울철에는 습도가 낮아 공기가 건조한데 이러한 환경에서는 바이러스가 여름철보다 더 오랫동안 더 멀리 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우리 몸의 눈, 코, 입 점막이 건조해지고 갈라져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가습기 등을 사용하여 실내 습도를 높여야 합니다. 다양한 전염병 예방법 중에서 손 씻기는 으뜸입니다. 틈나는 대로 수시로 비누로 씻어야 합니다. 손에 묻은 바이러스는 2-3시간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비누와 항균 비누는 손에 묻은 병원체를 씻어낸 효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비누를 안 쓰고 흐르는 물로만 씻어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손 씻기는 손 소독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매우 다양하고 새로운 감염병, 특히 바이러스성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 개발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초기의 통상적인 대응 방식은 병원체 자체를 죽이기보다 나타난 증상을 치료하거나 완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면역 체계가 싸워 이기도록 유도하는 식입니다.
즉 궁극의 바이러스 킬러는 바로 우리의 몸, 면역력입니다. 동일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것도 면역력 차이 때문입니다. 감염병 시대에서 생존을 좌우하는 최후의 보루는 바로 면역력입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면 사람들과 만남을 미루고 거리를 두며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까이 하고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전염병 관리는 함께 뛰는 줄넘기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걸리면 줄넘기는 멈춥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병원체가 퍼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사회 전체가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뛸 수 있도록 소통하고 감싸야 하겠습니다.